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거를 좀 많이 기다렸거든요. 아이오닉 6. 오늘이 6월 29일인데 아이오닉 6가 드디어 처음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거 좀 찾아보니까 앞으로 6일 동안 막 서서히 이렇게 좀 타임 릴리즈 되듯이 뭐 정보가 나올 것 같은데 그냥 화끈하게 한번 풀어버리지 굳이 이거를 6일에 나눠가지고 이렇게 풀나 모르겠습니다. 사실 디자인은 어제 유출된 내용이 있어요. 어떤 유튜버분이 오후 5시쯤에 유럽 유튜버가 저도 봤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실물을 이미 본 상태라서 이게 막 오늘 보는 그 느낌이 좀 희석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미 유출될 때로 다 유출되는 내용이라 약간 반감이 되면서도 그래도 여기에 뭔가 좀 스펙 같은 게 좀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디자인만 공개를 했어요. 디자인? 뭐 차 사는데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는 맞는데 얘는 좀 너무하지 않나. 그래도 전기 자동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실망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디자인이나 좀 막 멋있었으면은, 엄청 막 역대급이었으면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보면 역대급은 역대급인데, 뭐 제 개인적으로 막 긍정적이진 않아가지고. 물론, 디자인은 정말 개개인별로 호불호가 있는 영역이에요. 그냥 이거 보면은 전 보자마자, 포르쉐가 아니라 얘가 생각났어요. 네, 얘가 생각났습니다. 얘. 소나타 DM8. 얘. 투스카니도 살짝 생각고 여기에 줄만 그어놓으면은 뭔가 얘 느낌이 나고 이게 헤드라이트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라인 누가 막 그러더라고요. 검정 고무신에 마스크 쓴 분 같다는데 이거 없으면 좀 밋밋해 보일 것 같긴 하지만 약간 좀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리고 뒷모습은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좀 과한 느낌이 들면서 얘를 약간 좀 짜부시킨 듯한 느낌? 세상에 돌아다니는 많은 차를 좀 짬뽕시킨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건 절대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동의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가 봤을 때 불호라는 겁니다. 다만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죠. 야, 전익남 네가 뭐 디자인 보는 눈이 있냐? 어디서 봤더니 얘는 막 디자인 이렇게 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이게 디자인 이게 양산차에서 이런 디자인이 적용되는 게 얼마나 이게 큰일이고. 근데 그런 거를 아는 거는 당연히 알 수 있죠. 알면 재밌지 않습니까? 그 유튜버 보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잘 모르는 것들 이렇게 숨어있는 걸 찾아가는 그런 재미가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런 재미가 있는 것은 별개로 이게 나한테 좋게 느껴지냐? 그냥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사람한테 막 그런 것들을 막 설명해줘서 뭐 다시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느낌이 좀 그래요. 좀 뭔가 과한 느낌이고 이렇게 과한 느낌의 디자인은 처음에는 만약 좋게 보이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약간 좀 질리는 느낌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EV6가 그랬거든요. 제가 EV6 나올 때 디자인을 어떻게 말씀드리냐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중간에 또 괜찮게 보였다가도 요새 볼 때는 좀 디자인이 하나하나가 디테일 같은 것들이 좀 과하게 좀 그렇게 찍혀있다 보니까 좀 질리더라고요. GV60이나 아이오닉5도 좀 되게 특색있고 디자인 멋있게 뭐 잘한 걸 뭐 인정을 하겠는데 벌써 좀 실증이 나는? 반대로 저는 이 얼마나 안 질립니까? 처음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밋밋한 디자인이 있나 싶었는데 2년이 지나도 안 질리고 제가 또 지금 손세차하고 보면은 디자인 볼수록 잘했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보면은 좀 밋밋한 디자인이 처음에 잘해놓으면 오래 가는 반면에 좀 자극적인 디자인은 막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 같아요. 네, 이건 같아요입니다. 절대 뭐 객관적인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제가 보는 눈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차를 사실 때 그냥 디자인이 좋아 보인다. 전익남이 저런 소리를 해도 너 되게 멋있는데? 하시면은 멋있는 차인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디자인이 안 좋다고 보이는 사람한테 억지로 좋다고 말할 필요도 없고 디자인이 좋다는 사람한테 저게 어떻게 좋냐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굉장히 개취의 영역이니까 더 말씀드릴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근데 오늘 나온 내용이 전부 디자인밖에 없어가지고 진짜 제가 좀 실망을 좀 했습니다. 말씀드릴 게 더 없어요. 왜냐? 디자인이 끝이잖아 이게. 뭘 더 말씀드려 이제 디자인에 대해서 막 숨어있는 막 그런 거를 제가 찾아드릴 능력은 안 되고 더 잘하시는 분 계시니까 그게 의미가 없다는 진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찾아보는 재미 제가 그런 거를 좀 재밌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런 재미가 있는 반면에 그렇다고 이게 내가 선호하는 디자인인가는 좀 별개의 영역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튼 디자인만 나와가지고 뭔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상세 스펙이 나오면은 좀 읊어드리겠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를 좀 찾아보니까 주행 가는 거리는 거의 500에 육박하는 480
480 정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후륜구동 모델 기준일 겁니다. 그거를 보면은 EV6 후륜구동 모델에 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얘가 EV6보단 살짝 좀 차체가 살짝은 조금이라도 낮고, 그리고 유선형 디자인 제대로 뽑아가지고 공기저항 개수가 0.21cd, 이거 정말 역대급이죠. EQS 말고는 이거보다 낮은 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잘 뽑아서 주행 가는 거리가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500을 넘기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반면 테슬라는 참, 이런 거 생각하면 테슬라는 듀얼 모터 가지고 그냥 이렇게 넘겨버리는 거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죠. 그래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나라 주행 가는 거리 인증 400km 받았으면은 뭐 사실 때 솔직히 저는 그렇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왔어요. 왜냐면은 제가 써보니까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거더라고요. 400 정도 인증 받았으면은 그냥 뭐 전초는 무난하겠네. 다만 이제 충전 인프라는 좀 중요한 내용인데, 테슬라는 충전 인프라를 슈퍼차저, 이제 여기에 DC 콤보까지 활용해가지고 문제없이 이용을 하지만, 나머지 전기차들 그게 프리미엄이고 뭐 2억이고 막 이런 차들 상관없이 똑같이 고속도로에서 DC 콤보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테슬라 아닌 자동차들의 가진 좀 핸디캡이 아닐까, 그런 게 아닌가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km 정도면요 뭐 문제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막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시기상조회가 나선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더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 네, 더 말씀드릴 내용이 진짜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네, 이거 뭐 6일 동안 공개된다고 하니까 내일도 혹시 좀 나오게 되면은, 아니면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렇게 좀 묶어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져올 내용이 테슬라 소식인데, 사실 소식이라기에는 저번주 뉴스라서, 테슬라 미국에서는요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풀린 향상된 오토파일럿 옵션을 팔지 않고 있었어요. 옛날에 팔았다가 안 판지 꽤 됐다가 갑자기 이렇게 우리나라 출시되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렇게 풀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 찾아보니까 트위터에 어떤 분들이 지금 FSD는 너무 비싸니까 좀 제한적인 FSD를 만들어가지고 풀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일론 머스크한테 트위터를 남겼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먼저 풀렸더라고요. 제가 이 향상된 오토파일럿 관련해가지고 조만간 우리나라의 FSD가 뭐 상품성이 좋아진다거나 그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향상된 오토파일럿을 뿌리지 않을까요? 했는데 이 소식을 제가 모르고 있었죠. 물론 그 생각에는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지금 아무 차이가 없는 이 옵션을 하나는 450만원, 하나는 900만원 이렇게 두는 게 저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만간 뭔가 가격 차이가 벌어진다거나, 가격이 인상되면 자연스럽게 가격 차이가 벌어지겠죠. 왜냐면은 6,000달러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미국에는 FSD가 12,000불이죠.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EAP, 향상된 오토파일럿 옵션은 FSD의 절반 값이라는 게 국룰이 되었다는 것인데, 왜 가격 차이가 올라가냐면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 향상된 오토파일럿 가격이 450만원, FSD가 900만원인데 만약에 얘가 1200만원으로 올라요. 그러면은 EAP는 600만원으로 오르겠죠. 그러면은 차액이 얼마? 6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은 차액이 450만원이죠. 그래서 이런 차액 같은 것들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보이기는 합니다. 그 시점이 저는 아마 이거 FSD 베타는 아직은 좀 요원한 것 같고, 일단은 교통신호등에 따라서 정지하고 이 기능, 신호등, 정지선 읽는 거, 이게 좀 업데이트가 되면은 이의 가격이 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EAP 가격도 오르고, 반면 EAP는 FSD의 절반이 국룰이니까 그 이제 차익 자체가 좀 커지게 되는 거겠죠.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지만, 일단은 그 트위터의 영향이 좀 더 컸던 것 같다. 그래서 뭐 둘 다 뭐 맞겠죠. 얘도 뭐 좋아질 거고, 트위터로 인해서 이런 게 풀린 것도 뭐 틀린 거는 아닐 거고, 그 타임에 맞춰가지고 막 트위터 딱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까? 네, 아무튼 간에 FSD의 절반 값을 주면 EAP를 살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최근에 좀 발견한 건데, 원래 있었던 내용인데 제가 눈치를 못 챘더라고요. 거였더라고요. 여기 특징을 보면은 FSD, EAP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FSD 눌러보면 당연히 여기 EAP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고, 여기에 뭐 추가되는 것들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없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피처들 보면은 여기까지는 EAP에 들어간 내용인데, 이제 FSD로 넘어가서 보면은 EAP에 추가로 트래픽 라이트는 우리나라에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패스하더라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풀세프라는 컴퓨터. EAP에는 이런 게 없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나? 야,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야, EAP에 있잖아. EAP 있는 거 아니었어? EAP에 없습니다. 네.
이거를 굳이 테슬라가 이렇게 넣어놓은 이유가 뭘까?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던, 나중에 이 하드웨어가 좋아지면 FSD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게 아닐까? 라는 예상. 그게 약간은 좀 가까워 보이기는 하죠. 그냥 합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도 약간은 좀 더 기대를 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전 영상에서는 여전히 좀 그렇게 막 좀 부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은 지금의 하드웨어로도 FSD가 제대로 잘 구현이 된다고 하면은 뭐 테슬라 입장에서는 굳이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를 안 해줘도 돼요. 왜냐면은 야, 이게 해준다고 했지 엄청 잘 되게 해준다고 내가 말한 거 아니잖아 하면은, 이 FSD를 사신 분들은 굳이 이거에 대해서 뭔가 막 컴플레인을 걸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왜냐면은 일단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은. 다만 또 굳이 또 이렇게 테슬라가 이 칩셋 관련된 내용을 넣은 거 보면은 좀 그래도, 여전히 저는 절반 이하 확률이라고 보긴 하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좀 높은 확률로 하드웨어도 같이 좀 업그레이드 해주지 않을까? 그런 희망의 를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여기 생겼다라는 거를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지금 EAP 대신 FSD 사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여전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커뮤니티 보면은 지금 FSD 사면 호구 인증 하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돈 주고 내 돈 주고 내 돈 사는 건데 뭐 굳이 막 누구는 호구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누가 봤을 때 앞으로의 미래라든지 아니면은 가진 여유라든지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어떤 분은 나는 돈이 많아도 굳이 쓸 필요가 없으니까 안 사는 분도 있는 반면에, 아니 나는 테슬라를 또 많이 믿으니까 FSD 사야지, 아니 나는 돈이 없지만 그래도 고속도로 너무 많이 파니까 이거는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사시는 분들 개개인별로 너무 다른 거니까 막 어디 커뮤니티 가가지고 막 뭘 산 분은 호구네 뭐네 이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EAP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EAP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군중심리에 이끌려가지고 사시지 말고 내가 이거 진짜 필요한지, 아니면 내가 이거 차를 진짜 오래 탈 건지, 왜냐면은 얘는 차량 귀속이니까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EAP를 사실지 FSD를 사실지, 아니면은 지금의 오토파일럿도 차고 넘치니까 아무것도 안 하실지, 이런 거를 판단하시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소식들이 좀 짤막짤막하죠. 네, 오늘은 인터페이스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 이번에 업데이트된 거 보고 정말 놀랄 정도 업데이트 돼가지고 어떤 분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이거 지도 속도 빨라진 거 보니까 이거는 보통의 최적화가 아니라 정말 소스를 어느 정도 좀 많이 좀 고친 듯한,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최적화를 한 게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남들이 볼 때는 최적화 그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계속 최적화 이렇게 하면은 좀 이게 좀 뭔가 쉬워 보이는데, 사실 코드 하나 뜯어가지고 이거를 새롭게 막 코드 새로 짜고 막 이런 거 생각하면은 진짜 이게 엄청난 노가다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머리도 좋아야 되는 거고. 아무튼 간에 이거를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여전히 이런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막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트위터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의 인터페이스는 여기 유튜브 남겨도 될란가 모르겠는데 거의 욕을 남겨놨습니다. 여기 안 나와있나? 읽었었는데. 네, 그러니까 욕을 했어요. 지금의 인터페이스 진짜 너무 형편이 없다, 속도도 거의 슈렉이다. 이게 지금 업데이트 전 거, 그것도 빨라진 건데 그거 보고 일론 머스크가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고, 앞으로도 계속 개선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좋아진 건가? 이번은 진짜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당시가 이거 바로 전 버전이거든요. 네, 아무튼 간에 일론 머스크 자체도 이 인터페이스 자체가 느리다는 거를 좀 인지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계속 개선을 좀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필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속도가 이번에는 빨라진 거에 대해서 다른 분들 굉장히 많이 만족을 하고 있는데, 더 이제 갈구를 하게 된 거죠. 왜냐면은 다른 회사들은 이렇게 지금 못 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회사도 멀티미디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OTA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갈아엎는다거나 갑자기 속도를 좀 빠르게 해준다거나 기능을 막 추가해준다거나, 기능을 추가해주는 게 있긴 한데 스트리밍 옵션 이런 거를 추가해주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약간 있지만 테슬라급으로 막 갈아엎거나 그런 거는 거의 없다는 거죠. 이런 거를 계속 해주는 게 분명히 좋은 일이긴 하지만 테슬라 오너들은 여기서만 만족하지 못하죠. 야, 일론 머스크 지금 어떤 차를 사더라도 지금 막 애플의 카플레이 아니면은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거를 좀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빨리 이거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요청을 하세요. 사실 지금의 테슬라 인터페이스가 저는 뭐 직관적이고 굉장히 좋아요. 이게 처음 V11 냈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해놨지 했는데 이게 한 3-4달 쓰다 보니까 이게 되게 잘 짰더라고 이게. 이거 유저 익스피리언스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화면을 막 그렇게 막 잘 막 100% 쓰고 있느냐, 그렇게 저한테 여쭤보면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내비게이션, 한국에서는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T맵을 완벽하게 여기에다가 이것저것 개선해가지고 테슬라화 시켜가지고 넣은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몇 달 전에 공개된 거 그것만 넣어줘도 좋을 것 같은데 아직은 테스트 중인 것 같고, 이게 언제 될지는 뭐 알 수 없는 내용이니까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저처럼 여기 액정 위에다가 T맵을 올려가지고 쓰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만약에 애플 카플레이가 되거나 안드로이드 오토가 되면은 굳이 이럴 필요도 없죠. 그냥 연동시키면은 차 액정에서 그냥 그렇게 T맵 앱이 뜨는 거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런 카플레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했었으면 좋겠는데, 참다 못한 어떤 한 유저가 테슬라를 해킹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거를 구현을 시켜놨다고 합니다. 참 재밌어요. 네, 물론 이게 해킹을 했다고 해가지고 막 없던 막 그 아이콘을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돌렸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 오너분 아시죠? 웹브라우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킹했다는 개념이 뭐냐면은 테슬라는 운행 중에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막 유튜브 영상이 재생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웹브라우저 서핑은 됩니다. 근데 이 재생이 된다거나 그렇게 막 미디어가 플레이 된다거나 그런 것들은 되지는 않아요. 이거를 운행 중에 안 되게 막아놨다는 거죠. 그거를 해킹한 것 같아요. 얘는 안드로이드 오토인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구현했냐면은 여기 테슬라 보이시죠? 브라우저입니다. 브라우저인데 여기 URL 주소 보면 3.3.3.1로 써 있어요. 이 말인즉슨 테슬라 와이파이 잡을 수 있죠. 와이파이랑 연결된 그 기기로 접속하는, 딱 봐도 그 IP 주소 아니겠습니까? 딱 봐도 그렇게 보이죠. 우리 뭐 IP 타임 뭐 이런 거 쓰면 192.168 막 아시잖아요. 그거 비슷하게 3.3.3.1 이 IP 주소를 이렇게 넣으면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뭔가 안드로이드 오토 비슷하게 이렇게 구현을 시켜놨다는 거죠. 물론 UI는 애플 카플레이에 비슷하다고 하지만 얘는 안드로이드라고 해요. 실제로 거의 뭐 끔찍한 혼종이 아닌가 싶은데 UI는 애플 카플레이처럼 해놨는데 실제로는 안드로이드 오토인데 이거를 구현한 거는 웹브라우저야.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이거를 구현을 해놨다는 거니까. 여기 보면 또 마이크로 HDMI까지 또 필요하고 뭐 별의별 것이 다 필요한 것 같은데, 유저들이 이런 짓까지 해가지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돌려야 되는지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체 이 인터페이스 생태계를 위해서 이런 거랑 좀 안 하는 것 같죠. 애플이 힘이나 안드로이드랑 이런 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의 멀티미디어 스펙으로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를 못 돌리겠습니까? 이거보다 성능이 훨씬 떨어지는 차량들도 다 돌리는데. 그래서 이거는 테슬라가 못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테슬라식 이 생태계를 위해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이거는 만들어 놓으면 유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뛰어넘는 테슬라 인터페이스, 테슬라 이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은 굳이 안 쓰겠죠. 그래도 경쟁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좀 이렇게 배타적으로 가는 거는 그렇게 막 좋은 모습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진짜 생각을 해보면요, 요새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이게 유선이든 무선이든 지원 안 하는 차가 있습니까 이게? 그 현대 기아 차량의 저렴한 보급형 차량에도 옵션 넣으면 가능해요. 이게 대중적인 차들도 다 가능한 건데 이거를 거의 뭐 흥선대원급으로 굳이 이렇게 안 넣어줘야 되는지는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거를 좀 보고 자극받아가지고, 안 그래도 본인도 지금의 테슬라 인터페이스 거의 욕을 하다시피 했는데 이런 거 하나 넣어주면은 역시 일론 머스크, 역시 테슬라 OTA 뽕에 빠져봅시다. 이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뭐 정말 정신없게 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아이오닉 6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테슬라 FSD EAP 차이, 그리고 여기에 일론 머스크의 뭐 인터페이스 욕이라든지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좀 다양한 소식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심도 있게 다룰 만한, 재미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좀 앞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나와야 좀 재밌게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좀 아이오닉 6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성님도
아니, 차 중요한 게 뭐 주행 가능 거리도 있고 OTA도 있고 뭐 V2L 그렇게 자랑하는 V2L 이런 것도 아주 그냥 디자인이 차가 디자인이 전문가? 여긴 디자인이 짱인 것 같아요. 현대기아 그룹에서는 차를 계속 디자인만 이렇게 강조하는 게 저는 이게 옳은 방향인가? 물론 옳고 그름은 뭐 위에 똑똑하신 분들이 생각을 하겠지만 뭐 소비자 입장에서 저는 사실 유튜버라기보다 일반인에 가까운 유튜버라고 좀 보셔도 되는데 그냥 이 영상 보시는 분하고 그냥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비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좀 행보가 좀 그래가지고 좀 아쉬운 느낌이 있어요. 네, 아무튼 간에 아이오닉 6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면은 이거 정리해가지고 공유드릴 수 있는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인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